저도 대학교 때 여자에게 차이고 굉장히 아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 반년을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그 시기에 소중한 반년을 그렇게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너게임입니다. 오늘은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에서 마음속 가시 빼내기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책은요, 오프라 윈프리가 여행 갈 때 반드시 챙겨가는 5가지 물건 중 하나이자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뽑은 책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마음속 가시 빼내기라는 챕터는 그녀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 챕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떤 감정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 감정은 외로움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 어떤 욕망이거나 두려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감정을 가시라고 생각하시고 그 가시를 어떻게 빼내는지, 그 가시를 뺐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나눠드리는 내용에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정한 나, 참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나, 참 나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변하지 않는 나, 완전한 나, 순수한 나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 몸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내 몸이 나인가요? 내 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변하죠. 키와 몸무게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기능도 달라지고 몸의 세포도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들로 교체됩니다. 또 만약 내가 사고로 팔을 잃어서 다른 사람의 팔을 내가 이식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이식된 팔은 나인가요? 내가 아닌가요? 몸은 계속 변하고 대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나, 완전한 나, 순수한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나의 에고, 이 자아가 나일까요? 이 자아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가요? 이 자아는 생존과 번식만을 생각합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이 자아의 상태도 끊임없이 변하죠. 필요에 따라 정체성도 신념도 좋고 싫음도 그때그때 바꿉니다. 이 몸도 내가 아니고 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담고 있는 자아도 내가 아니면 진짜 나는 뭘까요? 자,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 볼게요. 잘 생각해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거울로 키 120cm의 자신을 봤죠. 지금 성인의 몸을 보고 있고요. 5학년 때의 나를 보고 있던 존재와 지금의 나를 보고 있는 존재는 동일한 존재 아닌가요? 그 존재는 그때나 지금이나 지속되고 있지 않나요? 5학년 때 있었던 일들을 보고 경험했던 존재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존재는 동일한 존재 아닌가요?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나는 존재해요. 그럼 이번엔 땅, 하늘, 물, 바람, 모든 자연이 사라져서 그냥 사방이 하얘졌다고 해볼게요. 당신은 존재하나요? 무섭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존재합니다. 그럼 이번엔 여러분들의 의식이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의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느낌이 없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없네? 라고 말할 사람도 없겠죠. 존재의 인식, 곧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참 나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보는 자입니다. 나는 이 안에 어딘가에서 내 앞을 지나가는 사건과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다보고 인식합니다. 그 참 나의 자리가 불교의 불성, 힌두교의 아트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혼의 자리이고 그 깊은 내면의 자리를 차지하면 위대한 신비가 시작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참 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외로움, 그리움 또는 두려움이나 어떤 욕망에 휩싸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감정이나 생각이 나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가죠. 그때부터 그 감정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더 깊은 감정 상태로 나를 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에게 어제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친구가 말을 대충 얼버무리면 뭐야? 내 눈을 왜 피하지? 어제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뻘짓한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어제 연락이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추궁하면 어떻게 될까? 싸우다가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며칠을 의심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그 하나의 사건에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남자친구는 그날 여자친구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얼버무린 거였고, 깜짝 이벤트를 받은 여자는 그제서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자아는 진실과 상관없이 아무 말이나 계속 떠들어대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서는 매 순간 새롭고 순수한 에너지가 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생기는 감정이 그 에너지를 모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 앞을 지나갑니다. 그 세상이 나에게 주는 기회와 가능성을 나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버리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 연애 주파수, 재회 주파수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영상을 찾는다는 건 그 감정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고, 그런 주파수에 빠져들어서 내 앞에 새로운 세상을, 내 안의 에너지를 잃고 있는 겁니다. 그 감정, 그 가시 같은 감정을 빼버리면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나의 순수한 에너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외로운 것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내가 외로운 자이면 가시를 빼내기 어렵습니다. 가시를 빼면 상처가 너무 아플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외로워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자입니다. 외로워하고 있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면서 그 외로움이 지나가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가시를 빼버리세요. 나는 두려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것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내가 두려운 자이면 가시를 빼내기 어렵습니다. 가시를 빼낸 공간에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할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자입니다.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면서 그 두려움이 지나가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가시를 빼버리세요. 의지를 발휘해서 감정이 빨아들이는 것에 딸려가지 않고 참 나의 자리에 남아있으면 우리를 빨아들이려는 감정 에너지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이 비로소 보일 것이고, 새롭게 충전된 순수 에너지로 그 기회와 가능성을 쫓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대학교 때 여자에게 차이고 굉장히 아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 반년을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그 시기에 소중한 반년을 그렇게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저를 찾던 여자친구에게 외로운 감정에 짓눌려 있는 제가 얼마나 멋없게 보였을까요? 제가 만약 즉시 가시를 빼내고 제 안에 솟아오르는 에너지로 또 다른 세계를 찾아 나섰다면 그 모습은 얼마나 멋있어 보였을까요? 그러면 저에게 헤어지자고 했던 그 여자가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을지도 몰랐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관심 있던 여자한테 망설이지 않고 고백도 했을 거예요. 그때 망설였던 이유는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자존감에 상처가 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거든요. 그때는 내 자아가 다칠까봐, 아니면 내 몸이 상할까봐 너무 조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선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더 젊죠. 지금은 거침없이 세상에 제 자아를 내던지거든요. 올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코칭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서 퇴사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워 시도조차 못했을 유튜브도 시작했죠. 소위 코드가 맞지 않은 사람들과도 지금은 그냥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참 나의 자리에서 지켜보는 거죠. 제가 최근에 코칭했던 고객이 있어요. 친한 친구가 온라인 쇼핑몰로 큰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에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느꼈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작은 장사가 초라하게 느껴져서 장사를 접고 싶었을 만큼 멘탈적으로도 힘들어하던 분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친구와 연락을 잘 안 하려고 해봤는데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로부터 그 친구 소식이 자꾸 들려와서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참 나와 마음속 가시 빼내기 이 내용을 그 코칭 고객님과 나눴고,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가시를 빼버리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시를 빼내서 장사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장사를 하면서 진상 손님들한테 느끼는 안 좋은 감정들도 그냥 흘려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올랐다고 해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내가 내 일에 집중하니까 그 일이 더 잘 될 거고, 그런 안 좋은 감정들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나의 표정, 눈빛, 말투가 달라졌겠죠. 그런 좋은 기운은 분명 가게를 찾는 손님들한테도 전달됐을 겁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재밌는데요. 얼마 전 그 성공한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가 함께 어울리던 다른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큰 선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제 고객에게만 그런 선물을 했을까요? 제 예상으로는 제 고객만 그 성공한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럼 그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 고객만 마음속 가시를 빼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 모습이 그 성공한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이 큰 성공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응원해준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외부의 사건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외부의 조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변해갑니다. 그것들은 나에게 좋은 감정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나는 그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그 감정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냥 지켜보고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는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을 새로운 에너지로 맞이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시를 빼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자유와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너게임이었습니다.